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최신 관광 트렌드 그리고 관련 이슈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TIC 9월 보고서라든지 보건산업진흥원 통계 또 정부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요. 현재 한국 관광 시장의 중요한 변화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국내외 여행 트렌드 변화도 있고 또 요즘 정말 뜨겁다는 K시술 있잖아요. 그 의료관광 현상. 아, 네, 피부과 쪽이 특히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 영향, 또 전체적인 방한 관광객 통계까지 꽤 넓은 범위를 다뤄볼 텐데요.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2025년 이후 한국 관광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핵심적인 동력들을 파악하고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2025년 상반기 국내외 여행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혼족,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단순히 숙소에 1인실이 많아져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여행 스타일 변화라기보다는 좀 더 큰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해요. 아, 사회 구조적인 변화요? 네, 그래서 단순히 1인용 상품을 만드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들 혼족 여행객들의 어떤 감성이나 니즈에 맞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섬세한 접근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혼자서도 어색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식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하면서도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 투어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게임화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훨씬 효과적일 거고요. 아, 경험이 중요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스카이스캐너 조사를 보니까요. 여행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음식이더라고요. 70%. 네, 음식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이 자연경관 64%, 유명 관광지 62%이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멋진 풍경 보는 어쩌면 좀 더 본능적인 경험이 유명 장소, 도장 깨기보다 중요해진 거네요. SNS나 미디어 영향력도 물론 크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미각이나 시각 같은 어떤 감각적인 만족도가 높은 경험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상품이라는 게 단순히 장소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경험 중심 설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투어,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왔던 숨겨진 명소를 찾아가는 테마 여행,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어디 간다가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한다를 파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역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려면 미디어랑 협력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이걸 잘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럼 시야를 좀 세계로 넓혀보면요. 럭셔리 여행,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이 강세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여행산업 분석으로 유명한 키프트. 여기 여행 건강지수를 보니까 2025년 세계 여행시장 전체 성장률은 한 1% 정도로 좀 완만한데 유독 프리미엄 분야는 아주 탄탄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회복세는 아주 빠르진 않을 수 있어도 그 고가 시장, 그러니까 좀 특별하고 개인화된 경험에 기꺼이 돈을 쓰는 소비층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하. 그냥 평범한 패키지보다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고급 숙박시설, 아니면 좀 독특한 문화 체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관광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 그리고 럭셔리 상품 특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장인 셈이죠. 양보다는 질. 알겠습니다. 기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온라인 여행사, OTA 시장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엄청나죠. 연평균 7.9% 성장해서 2034년에는 시장 규모가 5,337억 달러에 달할 거란 예측이 있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 성장 속도는 정말 여행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OTA 예약의 한 45% 정도가 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벌써 45%나요. 네, 근데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연평균 8.5% 성장이 예상되니까요. 와, 8.5%. 네. 이건 뭐 소비자들이 여행 계획부터 예약,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OTA든 호텔이든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앱 환경을 제공하느냐, 이게 거의 생존의 관건이 됐다고 봐야죠. 단순히 예약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AI가 당신의 취향을 딱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항공, 숙박, 액티비티를 싹 묶어서 더 편리하게 제안하는 식으로 아주 고도화된 기능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AI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명한 여행 산업 리서치 회사죠. 포커스라이트. 여기서 2025년 여행 예약의 핵심 트렌드로 생성형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환경, 이걸 꼽았다고 해요. 아, 네. 그 보고서 내용 저도 봤습니다. 이제 정말 AI 비서랑 대화하면서 나 다음 달에 좀 조용한 해변에서 쉴 만한 곳 찾아줘. 예산은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찾아주고 예약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까요?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는 벌써 항공권 예약 기능 테스트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당신의 과거 여행 데이터나 선호도, 예산, 심지어 여권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싹 다 학습해서요. 최적의 여행 계획을 짜주고 여러 옵션을 비교한 다음에 스스로 예약까지 완료하는 거죠. 와,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당신은 그냥 AI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요구사항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행 준비 과정을 정말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그리고 개인에게 완전히 최적화된 경험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를 위해서는 AI 챗봇 기술도 더 발전해야 하고 아주 정교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신원 연동 시스템 같은 기술적인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겠죠. 그렇겠네요. 여행업계는 아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당신에게는 번거로움 없는 맞춤 여행 살게라는 큰 혜택이 돌아갈 테니까요. 자, 다음 주제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입니다. 바로 K시술 붐인데요. 아, 네네. 요즘 정말 뜨겁죠? 2024년에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춘수 외국인 환자 수가 약 117만 명, 전년보다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증가세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피부과예요. 작년에만 무려 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 피부과를 찾았는데 이게 2022년하고 비교하면 약 20배, 그리고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9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117배나 증가한 수치랍니다. 117배요.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만 해도요, 외국인 환자 진료 과목 중에서 피부과 비중은 9% 정도에 불과했어요. 9%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 외국인 환자의 56% 이상,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딱 놓고 보면 70% 이상의 피부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와... 이건 K뷰티의 영향력이 이제 화장품이나 패션을 넘어서서 의료 서비스 영역, 특히 피부 미용 시술 분야로 아주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건가요?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해요. 네, 일본 분들이 정말 많죠. 그 뒤로 중국, 대만, 미국, 태국 이 순서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는 비행기 타고 당일치기로 와서 간단한 피부 시술 받고 돌아가는 패턴이 인기라고 하고요. 네, 그런 뿌띠 시술 투어 같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시술 받은 후기를 올리는 게 이게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국 피부과 시술이 비교적 빠르고 효과가 좋으면서도 또 K뷰티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미적 기준에 잘 맞는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급격한 성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가져옵니다. 어떤 과제들일까요? 일단 이렇게 폭증하는 수요를 잘 감당하면서도 환자 만족도를 유지하려면 예약부터 시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네, 효율성. 그리고 시술의 전문성이나 안전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나 시술 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도 정말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자를 그냥 끌어모으는 걸 넘어서 한 번은 환자가 만족해서 다시 찾고 또 주변에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의 수요를 잘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의료 관광객을 위한 통역이나 숙박, 교통 같은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고요. 정책적 지원. 네. 또 지금처럼 비교적 간단한 단기 외래 시술 위주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장기적인 치료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도록 유도하는 전략. 예를 들면 피부 관리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같은 거요? 네. 그래야만 이 K-시술붐이 정말 한국 의료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특정 분야의 성장과 맞물려서 정부 정책에도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25년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9개월 동안인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단체 관광객 대상이죠. 마침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국내 소비를 늘리고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네, 타이밍을 좀 고려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 10월 초죠. 그리고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겨냥해서 단체 관광객 유입을 좀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여기서 근데 핵심은 이번 조치가 자유롭게 개별 여행을 오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 여행객은 해당 없고 오직 단체 관광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단체 관광객이 늘면 면세점이나 백화점 같은 쇼핑업계, 호텔, 카지노,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K-뷰티 관련 시술이나 상품 판매 업계, 이런 곳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죠.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그동안 서울하고 수도권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됐던 관광 수요를 에이픽 개최지인 경주를 포함해서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 방문 유도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의 숙박 일수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단기적인 유입 효과에만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겁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번에 단체로 방문한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서 다음번에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개별 여행객으로 다시 찾아오거나 더 나아가서는 고가의 맞춤형 여행을 원하는 프리미엄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런 후속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첫 방문 경험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서 한국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재방문주도. 그러려면 갑자기 늘어날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항 입출국 절차라든지 주요 관광지의 혼잡 관리 대책, 또 통역 안내가 가능한 가이드나 관광버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확대 같은 이런 현장의 수용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죠. 준비가 중요하죠. 네,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손님만 많이 받는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만 남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방한 관광객 통계를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73만 명이었고요. 네. 이걸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넘었죠. 팬데믹 이후 확실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죠. 네, 1,000만 명 돌파는 상당히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팬데믹으로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방한 관광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만, 필리핀, 태국 같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홍콩 같은 중화권 시장에서의 빠른 회복세입니다. 전통적인 양대 시장인 일본과 중국 본토 관광객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제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그런 양적 회복 단계를 넘어서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방문객 수가 다시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왔는가 이것보다는 와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만족했으며 또 얼마를 쓰고 갔는가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부가가치군요. 그렇죠. 즉,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큰 개별 자유여행객, FIT라고 하죠. 특히 구매력이 높은 프리미엄 FIT 유치에 더 힘써야 합니다. 프리미엄 FIT. 네, 럭셔리 여행 시장 공략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까 이야기 나눴던 미식, 웰니스, 그리고 K시술 같은 의료 관광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고소비 성향의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도 강화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예전처럼 막 쇼핑센터만 도는 저가 패키지 상품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요. 네, 쇼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쇼핑 외에도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험이라든지 지역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컨텐츠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도록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관광 소비가 서울 같은 특정 지역이나 쇼핑 같은 일부 항목에만 너무 쏠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또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분산시키는 것. 네, 이런 노력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고 관광 수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국내에서는 혼자만의 만족스러운 경험, 이걸 중시하는 여행이 대세고 세계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여행과 기술 기반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특히 K뷰티와 결합된 K시술, 의료관광의 그 폭발적인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숫자였죠. 여기에 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제 양적 회복을 넘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한국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인화와 맞춤화가 여행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장소보다는 컨텐츠와 경험 그 자체가 상품이 되고 있다는 점. 또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인프라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및 특수 목적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직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관광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만큼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 과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다음 여행은 또 어떤 모습일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계획이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요, AI가 당신의 취향과 예산, 과거 이력까지 모두 파악해서 정말 완벽한 여행 계획을 짜주고 예약까지 전부 다 해준다면 네.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만남 같은 그런 즉흥적인 즐거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게요. 당신은 여행 계획의 어느 부분까지 AI에게 기꺼이 맡기고 싶으신가요? 반대로 어떤 부분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계획하고 결정하고 싶으신가요? 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경험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